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인수합병 소식에 내년 경제 성장 기대감이 더해져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저명한 이코노미스트 짐 오닐은 한국을 내년 성장국가 리스트에 편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 주가가 20% 상승할 것이며 미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3.4% 수준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주택 문제가 잘 해결돼야 내수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광역시도 가운데 짜장면과 짬뽕, 미용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인천광역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시요금과 정화조 청소요금, 고등학교 납입금은 서울이 가장 비쌌습니다. 네, 출발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계속해서 다시 쓰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어제 역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2037을 기록했는데요. 장중에는 2040선을 뚫기도 했습니다. 개인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고요. 여기에 기관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이 맞불을 또 놨습니다. 하지만 매수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1.6%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 전날 낙폭보다는 그다지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일본은행이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에서 0.1%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증시는 이 세계 증시가 화랑을 타면서 여기에 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급등을 했는데요. 중국 부동산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겨울 난방 수요량이 또 급증을 하면서 원자재료 관련주 쪽으로도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중국 증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전반적으로 이 상승세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11,5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2프로팀의 김병수 실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장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40선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상승세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전일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메이저 이제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외국인들 기관 쪽에서의 매매 물량 부분들, 물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약 400억 정도 그렇게 그런 많은 물량들은 아니지만 지수가 2,000선을 넘어가면서 투신권에서의 펀드 환매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일 개인이 거의 한 4천억에 가까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들 물량을 좀 받는 모습이 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하나의 시장의 큰 특징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투신권에서 이제 자금 자체가 펀드 부분들의 환매 부분들이 랩 상품 쪽으로 지금 강하게 좀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랩 상품에 대한 그 자문사 쪽에서의 어떤 수익률 장세 부분들이 지속 연장선들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섹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강이라든지 전일 가장 크게 올라갔던 철강 가격 부분들의 상승 부분도 그리고 글로벌 경기 부분도 특히 선진국 쪽에서 양호한 경기 지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향후 2011년도에 이런 철강 상승이나 철강 판매 부분들이나 매출 부분들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철강주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업종별로 보면 IT, 전기전자 마지막으로 지금 철강까지 이제까지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 순환매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군, IT 종목군도 최근에 반등을 해주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5,000원 정도까지 올라다 다시 밑에 반락 부분들이 좀 보였는데 종목군별로 어떤 그 자문사 쪽에서 한 2박 3일 정도 코스로 상승 부분들 강하게 올리고 다시 쉬어가는 파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어떤 그 상승 파동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무리하게 따라가신 것보다 그 눌림목 부분들 순환매 다음 순환매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게 좀 낫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그 미국 전일도 이제 소매 판매가 관련된 지표 부분들이 참 긍정적으로 나는데 이번 주에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소득 소매
판매, 그다음에 GDP 성장률 관련된 부분들 역시 글로벌 경기 부분들에서 선진국 쪽에서의 경기 지표 부분들이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들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무역 비중 자체가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에 상당히 좀 편중돼 있습니다. 거의 한 40% 이상 40% 이상을 그쪽 선진국 쪽에서 매출 부분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두 나라 한쪽 나라만 이렇게 반등을 해주더라도 상승 효과 부분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겠고요. 순환매 부분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여전히 대형주 매수 부분들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특히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에 관심을 좀 두는 종목군 쪽에 계속 집중하시는 게 1차 전략 부분에서 큰 테두리는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들도 우리 증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기는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하는 움직임도 보여줬고요. 오늘의 우리 증시에서 변수가 될 만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지금은 환율 부분들이 1,150원대 은행세 부과 때문에 다소 좀 올라가는 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IT 섹터가 이런 환율 워낙 약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수 부분들은 어떤 단기적인 부분들보다는 좀 중기적인 부분에서 트렌드 부분이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내년에 성장률 우리나라의 매출 증가 부분들 특히 선진국이 경기 지표 반등을 하면서 우호적인 시장 상황이 만들고 있다는 부분도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워낙 약세 부분들이 좀 진행되면서 향후에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에 따라서 워낙 강세 부분도 좀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환차 외국인들에게는 투자를 했을 경우에 국내 증시에 작은 부분들 더 유입을 했을 때 워낙 환차익 부분도의 수익 부분도 가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대형주 쪽으로의 장세 부분들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지수 자체가 여러분들이 상당히 부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투신권에서 펀드 환매 부분들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신권에서의 펀드 환매 부분에서 물량 부분도 출회되는 부분은 너무 그렇게 크게 이제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외국인과 그다음에 자문사 쪽에서 메이저 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자문사와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는지 이 부분만 한번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시장이 큰 방향성 부분들은 계속 윗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체크하실 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아무래도 이제 배당락 부분들이 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배당 부분들로 배당이 좀 진행되기 때문에 1차적인 대형주 시세 부분들은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한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런 배당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 이제까지 상당히 좀 소외를 많이 받았던 코스닥 중소형주 쪽, 코스닥 대형주라든지 중소형주 쪽으로도 관심을 좀 두실 일단은 관심 종목에 올려두시고 여러 종목군 올려두시고 흐름을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체크를 좀 들어가셔도 되는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여기에 맞춰서 또 구체적으로 한번 짜봐야 되겠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더 살펴보면서 시장 접근을 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죠. 먼저 이제 많은 섹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경기 지표 부분이라든지 글로벌 경기가 좀 반등을 하면서 다양한 섹터에 지금 반등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제 경기 지표 특히 미국의 경기 지표 소비라든지 소득 그다음에 주택 이제까지 시장 자체를 이렇게 소비 부분들을 눌러왔던 부동산 가격이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소비 여력 부분이 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라는 주택 지표 개선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 지표 선행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다. 이 부분들에 따라서 글로벌 운송량 자체가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 운송이라든지 항공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소비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전기전자 섹터는 여전히 계속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보셔야 될 것들이 아무래도 우량 자회사 부분들 예전에 지금 한 두세 달 정도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회사들의 실적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1차 상승 레벨을 일으켰던 지주사 관련주들도 이제 두산이라든지 LG, LS, GS 그다음에 유가 부분들이 이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유가 부분들이 수혜를 받는 GS 종목 같은 도 상당히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매매 시점으로 접근하시기는 조금 빠르지만 이제 관심 종목에 좀 올려놓으시면서 흐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다음 순환매 부분들 대형주가 어떤 배당 부분들이 좀 진행됐을 때 잠시 쉬어가는 파동들이 나올 때 박스권 부분들이 진행될 때 코스닥 중소형주라는 테마주 부분들의 어떤 재차 부각
부각이 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아몰레드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장비 관련주들은 뭐 주성, 뭐 다산 넥트릭스, 뭐 실리콘익스, 탑엔지능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후보에 올려놓으시면서 흐름을 저점을 좀 잡아가는 어떤 체크하는 지금 기간으로 좀 보셔도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뭐 당장 매수보다는 관심 종목에 올려둬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이제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과 기관이 대형주 쪽으로의 그 집중 부분들을 하고 수익률 장세 부분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네. 바로 먼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기보다는 일단 배당 시즌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지수 자체가 2040선 정도에서 지금 매물들이 지금 계속 지금 펀드 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환매 부분들은 나오고 있지만 그 섹터별로 어느 뭐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상당히 시가 부분들이 괜찮은데요. 시가 부분들 괜찮고 네네. 어제 그 한 2, 3일 정도 지난주에 좀 강한 파동을 일으켰던 증권주들 어제 잠깐 쉬고 다시 올라가면서 순환매 부분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런 순환매 부분들이 최소 한두 번 정도 더 움직일 시간적인 여력 자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대형주 쪽으로 접근을 하시고 이 부분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닥의 에이버웰이라든지 통신 반도체 장비 업종 특히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요. 이런 종목군들은 흐름을 지금은 좀 매매를 하실 때 좀 더 익숙하게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 종목 올려놓으시고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매매 타이밍을 최소한 1주나 2주 정도에 잡아가는 그런 단계로 좀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관심을 좀 두고 지켜볼 만한 종목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지금 어제 그 외국인들의 매도와 기관의 매도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는데 네. 개인이 물론 이제 랩 상품 자문사 쪽에서 이러한 작은 부분들이 좀 유입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네. 예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들의 매매 형태 부분들은 조금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일 이제 개인이 한 3,800 거의 4천억 정도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네. 매수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탁금이라든지 향후에 증시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서 개인들이 그 유동자금 부분들이 다시 주식으로 증권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런 부분들이 따라서 온라인 마켓 시장 부분에서 위탁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신용 부분들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감심 종목은 증권주 중에서 키움증권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내에서 키움증권이요. 물론 이제 네. 그 자금 자체가 큰 자금 부분들에 대한 수혜 부분들 최근에 삼성증권이라든지 대우증권이 온라인 오프라인 마켓쇼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강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키움증권은 온라인 쪽에서 마켓 점유율 부분들 1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부분들이 좀 진행되면서 순이자 이익 부분들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뭐 신용 대출이라든지 대차 잔고 부분들이 증가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신용 부분들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키움증권은 온라인 마켓, 온라인 거래 비중이 확대되면 될수록 키움증권의 상승률 부분도 수익 부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좀 증가를 할 수 있겠고요. 네네. 금리 상승에 따라서 순이자 이자, 이 개선 속도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양쪽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키움증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보면 외국인들과 지금 화면을 보시면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하단에 보이시는 게 외국인 수량이 이제 파란색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요. 파란색 부분들 지금 올 하반기부터 10월달 올 상반기 1월 달부터 어떤 박스권 부분들이 진행돼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상당히 많은 매집 부분들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네. 따라서 외전의 고점이 지금 한 61,500원 정도 지금 정고점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예탁금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거래 비중들이 급증을 하면서 이런 수혜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유동성 장세에서 증권업 부분들 지수가 2022 올라가면서 어떤 증권업 쪽에 대한 레벨업 가능성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 파동 부분도 한번 도전해볼 가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전일 종가 부분들 오늘 아침 시가 부분들은 뭐 다소 약하게 좀 시작하지 하지만 0.3% 정도 지금 시가가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 네. 이하에서 그다음에 전일 종가 정도 수준에서 매수 부분들을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부분들은 68,000원 정도까지 설정을 해드리겠고 선저가 네. 부분들은 58,000원 정도로 좀 잡으시면서 좀 중기적인 텀으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선까지 함께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키움증권 흐름이 괜찮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 모멘텀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목표가로 68,000원 선, 손절가를 어느 선으로 하면 좋겠다고요?
분들은 지금 이번에 그 화면에도 보시면 정고점 수준이죠. 59,000원 정도와 58,000원 정도 설정이 됐는데 이 네네. 정도 가격까지는 신고가 부분들이 돌파를 할 때 한번 눌러주는 파동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가 좀 58,000원 정도까지를 기준가를 잡으시면서 홀딩을 하셔도 되겠고요. 네. 잠시 눌러준 다음 이 정도 가격 부분들 정고점 수준에서는 한번 재차 물량 부분들을 더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살펴봤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이프로팀의 김병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의 박종혁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종목군들 흐름 살펴볼까요? 예, 지난주에 코스피 상승 기대감과 가면 갈수록 어려지는 종목 선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조정을 받았던 대형주 위주로 길목을 지키는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추천은 이제 IT에 대한 선침해로 삼성전기 그리고 유통업종, 선침해로 LG 상사를 제시했었는데요. 삼성전기는 사실 그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지만 LG 상사는 목표가를 향하여 순항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 38,000원에 대해서 37,30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철강 업종과 정유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켜보면 볼수록 이 순환매 장세가 지속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길목 지키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상사 쪽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목표가 제시해 주신 수준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유가도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이 목표가 기존에 말씀해 주셨던 선을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 단계 더 높여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주까지는 상승을 보통 예감을 하고 있고요. 네네. 다음 주 들어서면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번 주 목표가라는 38,000원이 적당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조정을 대비해서 한 발자국 물러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 2월 이후에 내년도를 생각해 본다면 LG 상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유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 개발 쪽에 이슈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그 이상 볼 수도 있습니다. 4만 원까지도 좀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38,000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4만 원까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움직임이 약간 부족했었던 이 삼성전기 길목 지키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시각 유지를 한다면 삼성전기도 다시 한번 좀 부진했을 때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 그 IT 주가들이 좀 움직일 듯 하면서도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네네. 증권사들은 전부 다 IT 이걸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못 올라 있었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메리트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오늘도 디램 가격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나오곤 했었는데요. IT 실적 부분입니다. 삼성전기나 하이닉스 그동안 모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다 실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올해는 IT 업종으로 순환매가 돌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이후에는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일 거로 예측을 하기 있기 때문에 네. 소강 상태에서 IT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무래도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중반, 그러니까 1월 중순 이후에 이제 IT 업종도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요. 네네. 그게 이제 실적의 바닥을 확인한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따라서 1월 중순 이후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의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의 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예, 오늘은 그 LG가 내년에 사상 최대로 21조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LG가 그 내년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21조 원을 투자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LG는 20일 각 계열사별 내년 사업 계획을 종합해 확정한 결과 네. 올해 추정 투자액인 그 18조 8천억보다 11.7% 늘어난 약 21조 원을 잠정 투자하기로 밝혔는데요. 역대 처음으로 20조 원이 넘는 투자입니다. 이전 그 LG 디스플레이의 그 LCD 8세대 라인과 스마트폰, 태블릿 PC용 그 중소형 LCD 라인 증설, 그리고 LG 화학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확대 등 주력 사업과 그 LG 전자의 태양전지, LED 조명 등 신사업 시설 투자에 약 16조 3천억이 투자되고 나머지 4조 7천억은 그 R&D 연구 개발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5월에 삼성그룹이 신수종 사업을 내걸고 23조 그 투자 계획을 밝힌 이후 이와 관련된 업종 및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 LG그룹의 그 투자 분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21조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로는 전자 부분의 그 TLI, 테크노세미캠, 우리 ETI, 그리고 화학 부분에서는 LNF, 네.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는 유비쿼스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가로는 그 삼성 5대 신수종 사업 중에서는 그 헬스케어와 그 태양전지 분야가 주가 상승의 두각을 나타냈었는데요. 이번 LG그룹의 투자에서도 가장 먼저 좋은 반응을 보인 분야가 그 헬스케어, 2차 전지 분야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LG와 관련된 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이 참 다양하거든요. 여기서 예. 또 저희가 옥석을 가려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 코스닥 IT 장비주들, 부품주들 일제히 움직였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 수급 상황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올라올 때 이제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T가 직접 움직이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T 부품 장비는 내년에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그 LG 생명과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제 LG 생명과학은 그 신임 사장 선임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LG 그룹의 헬스케어 부분의 강화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이 이번 신수종 사업에서 메디슨을 인수하는 등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화함에 따라 LG 생명과학, 그러니까 LG 그룹도 LG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 LG 그룹의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LG 생명과학의 그동안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LG 그룹의 그 투자 증가와 함께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수급이 좀 특이한데요. 연기금에서 그 10일 이상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따라서 기관 쪽에서 한 7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네. 지금 LG 생활건강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생명과학을 말씀을 예. 해주셨어요. 네. 예. 지금 기술적인 부분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연기금 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실제 수급과 함께 기술적인 내용,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예. 어저께 LG 생명과학 같은 경우 양봉이 좀 길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네. 거래가 터졌는데요. 아무래도 양봉이 어저께 좀 길었던 만큼 오늘 조금 눌림목이라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따라서 매수가는 바로 쫓아가 사는 것보다는 52,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그 전고점 10월 1일 날 보여줬던 그 57,000원, 56,900원, 57,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좀 10% 정도의 그 수익률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손절가는 그 요번 어저께 양봉이 발생한 그 미가, 저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가격이 5만 원입니다. 손절가 5만 원 보시고 예,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5만 원 선, 그리고 매수가는 한 5만 2천 원 선 이하에서, 그리고 수익은 한 10% 정도 해당하는 5만 7천 원 선으로 목표가를 1차로 잡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G 이 생명과학입니다. 생활건강이 아니라 LG 생명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두 번째 종목은 LNF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NF는 그 자동차용 2차 전지 쪽에 관련된 분야인데요. 그 삼성 SDI의 그 2차 전지 양극재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LNF 신소재에서 LG 화학이 그 물질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그 NCM, 리튬, 코발트, 망간 전구체로는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지난 3분기 그 기존 사업 부분인 그 LCD용 블루 조립 사업이 패널 가격 인하에 따른 마진 압박으로 실적 악화를 가져왔습니다. 실적이 한 70% 이상이 감소를 했는데요. 그러나 그 현재 2차 전지용 그 양극재 추가 생산 설비 4기를 증축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그 기존의 6기 포함해서 한 10기가 돌아갈 예정인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매출이 생산이 증가를 할 거고 생산이 증가하는 만큼 LG 그룹이 투자 증가가 이제 발맞춰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LNF요. 기술적인 내용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예,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 SK에너지나 삼성 SDI 그 우리나라 그 2차 전지용 업체들이 이제 해외로부터 이제 수주를 계속 받을 때 한번 테마를 이루어서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하락을 해서 기존의 바닥선 부분까지 2만 원 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저께와 엊그저께 바닥선에서 양봉 두 개가 발생하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뭐 상관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시초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양봉의 크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500원 전고점을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3분기에 보였던 그 실적 악화가 개선될 그 기미가 사실 지금 당장으로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년을 네. 기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그 실적의 개선보다도 테마에 의한 그 기술적 반등, 바닥권에서 반등에 중심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목표가는 낮게 해서 25,500원을 설정을 하시고요. 네네. 손절가는 바닥선이 무너지는 그 22,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LG그룹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셈인데 그렇다면은 이 모체가 되는 LG전자라든지 LG화학 이런 큰 주식들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LG전자 같은 경우도 IT 루트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지금 지수 자체도 어저께 2040 거의 뭐 최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네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매수보다도 매도 쪽에 좀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따라서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고 나오시고요. 네. 일단 연말 자체, 그러니까 지난주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네. 한 주를 좀 소강 상태로 쉬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매도 쪽으로, 그리고 다음 주 이후에 매수로 나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단기 수급에 단기 모멘텀에 의해서 반등할 것을 예상하고요. 네네. 중장기로 볼 때 한 1주, 2주 이상으로 볼 때는 한번 쉬어가는 매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생명과 그리고 LNF 살펴봤는데 약간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두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고른다면 어떤 종목 쪽에 더 힘이 더 실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네네. LG생명과학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유는 대형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분위기 자체가 대형주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뭐 중소형주 개별주들 이제 곧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시장에 많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장세는 외국인 장세고 네. 또 기관의 장세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생명과학 쪽이 대형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요즘 장세가 대형주 장세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캐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LG생명과학, LNF 두 종목 살펴봤고요. LG와 관련된 뉴스도 한번 말씀 들어봤습니다. 대우증권 은평팀의 박종혁 과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 잠시 살펴보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우리 증시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약간은 혼조세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도 상승 출발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 1%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1.3% 내리고 있고요. 우측에 지금 코스닥 쪽 보시면 코스닥 쪽도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은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흐름은 양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고요. OCI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 때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출발 상황 한번 저희가 짚어봤고요. 잠시 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막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0.3% 오르면서 93만 9천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94만 원 선까지 찍었었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저력을 또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이 장중에 5%, 6% 넘게도 오르기도 했었는데 마감은 이 5.12%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입니다. 현대중공업 0.6% 내리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0.5%, LG화학 0.5%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금융은행 쪽
좀 급등 이후에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삼성생명 0.5%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차 0.5%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0.3% 상승 중이고요. SK에너지, LG전자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LG는 0.2% 소폭 오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1.1% 상승 중에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1%, 삼성물산 1% 각각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 저희가 동시 호가 때 살펴봤었죠. 1%의 낙폭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KT는 0.2%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기업은행 모두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제철 특히 어제 7%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7.6% 상승을 했었고요. 철강 금속주들이 어제 시장은 주도를 했었습니다. 네, 삼성화재는 현재 보합권이고요. NHN 역시 비슷한 흐름입니다. 삼성전기 저희가 지난주에 박준혁 과장과 함께 살펴봤었던 종목인데요. 큰 움직임 없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길목 지키기로서 삼성전기 쪽도 일정 부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1% 오르면서 2040선에 딱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0.4% 상승 중에 있고요. 510선 다시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2%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0.4, SK브로드밴드 0.3, 그리고 CJU 쇼핑이 0.9% 내렸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세가 나왔었죠. 3.3% 정도 급등하면서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강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0.5% 오르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0.6% 내리고 있습니다. 동서, OCI 머티리얼즈 다음 모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 중에서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을 또 밝혔는데 이게 또 호재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오이스 게임스는 현재 보합권이고요. SFA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입니다. 3.6% 어제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 0.2%, 태웅 역시 비슷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GS홈 쇼핑 같은 경우는 0.6% 오르고 있습니다. SK컴즈와 성광밴드는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주성엔지니어링, 태광, 하나투어는 보합권에서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성화이텍이 1%대 상승세, 덕산하이메탈 0.6% 오르고 있습니다. 벨파스 그리고 테크노세미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테크노세미캠 같은 경우는 LG의 이 신사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 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대우증권 박준혁 과장께서 테크노세미캠에 대한 말씀도 잠시 해주셨었죠. CJN 같은 경우는 2.4% 급락을 하고 있고요. 하림은 0.5% 상승 중에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별로 출발 상황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현대증권 배성영 수석연구원 연결해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자체가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어제 일정 부분 올랐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수의 상승 속도가 다소 좀 빨라지면서 어제부터 일부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경계성 매물이 일부 출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금일 장 초반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소폭 매도를 보이면서 일단 장 초반 상승 출발을 했지만 다소 밀리는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미국 시장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다우지수를 비롯한 주요 지수가 연중 최고치기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 이제 골드만삭스가 내년도 미국 경제 전망을 3.4% 성장 그리고 내후년을 3.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낙관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유럽 채무 위기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중국 국무원 부총리 발언도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술적으로는 11,900선 정도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 연초의 기대감은 계속해서 시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앞에서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배성영 연구원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대형주에 대한 관심 그에 대해서도 꾸준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시각 그대로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기관 투자자와 자문사를 비롯한 투신권 그리고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흐름은 대형주가 이끌어가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될 것 같고요. 역시 연말까지 이러한 흐름들은 연말 윈도우 드레싱이나 기관들의 결산과 맞물려서 좀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과 같이 이제 지수가 다소 단기 상승폭이 커지면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 때마다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좀 반등할 여지가 있는데요. 역시 최근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그런 흐름을 보시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2007년 고점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형주는 다소 이제 약세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라는 점에서 중소형주가 완전히 시장에서 소외되기보다는 대형주의 그런 상승률에 키를 맞추는 그런 일부 상승 가격 복원의 그런 시도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으로도 관심을 일정 부분 두는 게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함께 우리 증시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과 채권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외환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전일은 유로존 우려로 1157원으로 고점을 높였지만 중국 국무원 총리의 EU 재정위기 극복에 대한 발언으로 유로화가 반등하면서 이에 따른 롱스탑이 뒤따라서 1150.7원으로 저점을 한 차례 낮추고 슈커버성 물량이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재차 확대되어 전일 대비 2.8원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월요일에 이 외환시장 전망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116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배신영 연구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이 어떤지 말씀도 좀 해주시고요. 전망, 앞으로는 어떤 선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인지 그 폭도 한번 지정을 해주십시오. 예, 밤사이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 등급 강등 우려 속에서 유로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 환율도 좀 상승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소폭 상승 개장하여서 현재는 50원대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네. 전망에 대한 말씀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150원대에서 현재 등락을 하고 있는데 이 향후 추이는 어떨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유로존 신용 불안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화 동맹의 해체 등의 근본적인 위기로의 귀결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지만 재정 문제가 비교적 유로존 내에서 경제 규모가 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까지 번질 가능성 등과 최근 아일랜드의 신용 등급 강등 이후 프랑스 등의 주요 유로존 국가들의 강등 확산 가능성, 또 EU의 유로본드 등의 강도 높은 지원책 합의의 어려움 등으로 유로존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로 달러 수합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유로존 국채 만기가 재집중되는 가운데 당분간 유로존 불안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달러 환율에는 지지력을 제공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 달러가 추가 하락하는 등 유로존 재정 우려가 원화를 비롯한 여타 아시아 통화들의 연말을 앞둔 롱포지션 정리를 지속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전일 미 증시 상승으로 상승 탄력이 지속이 되고 있는 우리 증시의 강세 가능성과 상단에서의 매물 압력, 또 외국인의 주식 관련 매도세 등이 환율 급등을 억제시킬 듯 보입니다. 여전히 1150원대에서의 방향성 고민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금일은 증시와 유로 동향에 주목하면서 1150원 중심 등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에서는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갑자기 들어와서 장중에 폭등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어제장 체크를 해볼까요? 네, 어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국채 선물 만기를 맞아서 무난한 롤오버 속에 보합권 흐름을 보이던 금리는 오후 들어서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수로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새 월물의 그 시장가로 4,700여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국채 선물은 장중 100틱 이상 급등을 하였습니다. 주문 실수나 의도적인 스퀴즈 등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은 3년 난무하는 상황에서 3년 이하 구간에서는 좀 강세가 마감하였습니다. 네. 채권 시장 강세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아니다.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의견도 좀 분분하고요. 그만큼 좀 변동성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밤사이 미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한 가운데 금일 채권 시장은 국채 선물이 전일
종가 대비 13틱 상승 개장을 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한 차례 좀 혼란이 있었는데 현재는 좀 강세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전일까지 원월물인 내년 3월물에 대해서 약 4만 계약의 매수 우위 포지션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올해 평균 보유 규모인 7.5만 계약에 비해서 크게 좀 하회하는 수치이고, 또한 3월물의 시장 미결제 역시 12만 3천 계약으로 2009년 12월물 이후 최저수준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주요 투자 주체들의 관망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전일 장 후반 시장가로 유입된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이 좀 분분한 가운데 해당 포지션의 지속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연말 방향성이 확연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 국채 발행의 증대와 또 자본 규제 리스크, 미국채 금리의 추세적 상승 등의 악재성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 유입으로 시장 심리가 좀 강세로 전환됨에 따라 연말 캐리 중심의 완연한 상승장이 예상됩니다. 금일 국채 선물은 전일 급증했던 외국인의 지속 또는 청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가격 반락 시에는 연결 선물 기준 21선이 위치한 103.5포인트에서의 지지 시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그리고 채권 시장에 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전문가 포트폴리오가 이어집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빠릅니다. 제가 빠르다고 말씀드리는 건 순환매가 정말 빠르다는 건데요. 이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현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 빠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포스코는 좀 밀리고 있고요. 네네. 현대차도 마이너스인데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LG화학도 강합니다. 그렇게 보면 기존의 이제 구도가 자동차, 화학, 그다음에 IT, 금융, 뭐 어제는 철강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네. 물론 그 철강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에 반등이 좀 있었던 측면들이 있었지만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던 업종들 사이에서의 순환매는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걸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매개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만큼 수급에 그 양적인 질적인 구도가 좀 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반영되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같이 가지 못하고 순환에서 일부만 갈 수밖에 없는 수급상의 어려움도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 그러니까 수급상의 어려움이 좀 반영되는 게 수급에 지금 많이 종목 업종에 순환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특정 주체 쪽으로 좀 몰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현재 수급 상황 다시 보자면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이 외국인 쪽에서 현재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 좀 불규칙하기는 하죠. 네, 외국인을 이제 볼 때는 한국만 바라보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아시아 전체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보면 1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아시아에서 순매수하는 규모 자체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는 것 자체가 변한 건 아닌데, 한국하고 대만을 주로 사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사왔던 인도 같은 나라는 좀 사고 있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IT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화되면서, 미국도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답답한 거는 최근에 올해 내내라고 본다면 달러가 일방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차익을 기대하는 자금도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일방적인 달러 약세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달러가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 매수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 내에서도 약간 갈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 얘기는 곧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줄어들 여지들도 점차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외국인이 팔았고 오늘
사고는 있지만 아직 뭐 장초반이니까 규모가 크지 않은데 외국인 매수가 월말로 가면서 점차 좀 줄어들 가능성에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IT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네. 참 힘듭니다. 이번에 힘들다는 거는 빠르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들다는 건데 이렇게 빠른 장 어떻게 따라가면 좋을지 이 업종에 대해서 이 어떤 업종 따라가면 좋겠다 이런 좀 제안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관심 업종 쪽으로 좀 한번 관심을 돌려보도록 하죠. 이제 업종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네. 업종이 이제 좀 어떻게 고정화된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IT, 자동차, 화학 아니면 혹은 철강, 그다음에 중공업, 네. 기계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사실 이제 업종보다 최근에 관심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종에 있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답답한 시장인데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 종목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가, 올라갈 수 없는가라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좀 더 개인 투자가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포커스를 좀 이쪽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12월은 대형주가 강세를 보인 경우가 많았고 1월은 보면 흔히 1월 효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1월 효과가 이제 중소형주의 강세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1월에는 중소형주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클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뭐 최근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신용잔고가 사상 최고치에 올라와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빌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돈의 규모가 많이 커졌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들의 돈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 쪽에는 부담이 되는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네. 그렇게 볼 때 중소형주가 의미 있게 오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수급상에서. 두 번째는 어닝 시즌이 1월에 있는데 어닝 시즌 이전에 경기나 기업이익 모멘텀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 네. 강해지지 않는다면 기존 업종 내에서의 대표주 중심의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확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중가권 우량주 그러니까 한 시가총액 50에서 150위 정도 되는 종목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 이하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닝 시즌 이전까지는 기존의 구도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업종들의 대형주의 순환매 정도의 흐름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은 어닝 시즌을 겪으면서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치들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코스닥 기관 쪽의 수급을 좀 봤는데 뭐 거의 11월 22일 이후로는 매수조차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물론 간혹 매수를 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 수치로 봤을 때는 매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맞습니다. 기관의 이 모습도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예,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펀드는 환매가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돈을 내주기 위해서는 주식을 좀 팔기도 해야 되는데 네. 대형주를 중심으로 팔자니 지금 현재 대형주 장세다 보니까 수익률 맞추기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크게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코스닥 시장 종목들이 먼저 타겟이 됐고 네. 거래소 시장의 중소형주들도 타겟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 움직임이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관들이 시장에 코스닥 시장 종목, 소형주 이렇게 진입하기는 여전히 네. 좀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더 간다, 아니다 좀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판단을 내리자면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지수가 2040이니까요. 네네. 관심은 사상 최고치를 넘을지가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네네. 저는 그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사상 최고치까지 시장이 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걸 넘어서서 정말 상승하는 과정들이 연말 연초 사이에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 지금 빠질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이 있죠. 그 네네. 외에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뭐가 그렇게 강한데라고 보면 유동성 외에는 또 마땅치가 않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 환경 자체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1월에 있을 어닝 시즌에서 본격적으로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좀 확산이 되고 이게 주가가 내년을 기대하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을 충족시켜주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 했지 지금은 타이밍상 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과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2%, 코스닥 0.6% 각각 오르면서 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마켓앤 센증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또는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은 종목, 그런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